아름다운 오페라 하우스를 가진 남반구의 아름다운 나라, 엄청난 자원의 보고를 가진 원자재 수출의 나라이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탄탄한 산업들까지 갖춘 경쟁력 있는 선진국. 이 나라는 바로 호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호주에 대해서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호주인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의 후손이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런 편견은 시대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범죄 수용소에서 탄생한 국가로 알려진 호주의 초창기 이민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가슴 아픈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가슴 아픈 초창기 호주 이민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래 계속되는 도시화로 몰려드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워 도시 빈민들이 발생하게 되고 슬럼가에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빈민들은 일자리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수많은 생계형 범죄가 매일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형벌은 현대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는데 오늘날로 치면 돈 10만 원도 안 하는 물건을 훔쳐도 사형이었고 허가되지 않은 인물이 땔감으로 나무를 베어도 사형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혹한 형벌이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도 모자라 폐기선박을 활용한 헐크라는 배에 범죄자들을 가두게 되지만 쏟아지는 범죄자를 수용하기는 어려웠고 이때 먼저 생긴 대안이 식민지였던 미국의 범죄자들을 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초기 미국 이주민들 중에는 플리머스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새로운 낙원을 향해 떠난 청교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리 해서 미국으로 향한 범죄자들의 수가 무려 6만 명에 달했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미국인들이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1783년 독립을 쟁취하게 되자 영국인들은 광활한 감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호주가 새로운 형무소로 각광받게 되죠. 영국의 한 도시에 메리 브라이언트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농촌 출신의 도시 빈민 중 하나였는데 먹고 살기 어렵던 차에 플리머스의 한 도로에서 도둑질을 한 뒤 체포되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죠. 사형을 선고할 정도의 강력 범죄는 아니었는지 법원은 호주 이송 판결을 내립니다. 그녀는 영국에서 호주로 출발한 최초의 범죄자 이송 선박인 샬로토를 타게 되는데 체포 당시 임신 중이었던 그녀는 호주로 향하는 항해 중에 배에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감옥선인 샬로토의 이름을 따 아이의 이름을 샬롯이라 짓게 됩니다. 호주 이송 죄수들은 대개 경범죄자였는데 정부에서 가혹한 처벌 문제를 알아서였는지 이송된 죄수들은 호주 개청 일을 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의 감옥선을 타고 호주로 도착한 메리 브라이언트는 그곳에서 결혼까지 하고 아들 이메뉴얼까지 태어나게 되지만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호주의 환경은 메리와 그의 남편이 호주를 떠나는 것을 결심하게 합니다. 사실 메리의 남편 또한 범죄자 출신으로 영국에서 호주로 오게 된 처지였는데 메리와 함께 배와 식량을 훔쳐 호주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러나 오늘날 동티모르로 유명한 티모르 섬에서 결국 영국군에 체포되고 메리와 남편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군함에 투옥된 채로 영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감옥 생활은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데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항해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죽게 되어 메리는 가족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의 시체를 차디찬 바다에 떠내려 보내게 되죠. 고생 끝에 영국에 돌아왔지만 그들은 민간인이 아닌 범죄자 신분. 원래 당시 영국법에 의하면 바로 사형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메리가 받은 가혹한 형벌과 죄 없는 아이들의 불쌍한 죽음이 신문에 알려지고 남편과 아이를 잃은 그녀에 대한 동정이 모아지며 메리는 몇 달 뒤 사면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돌아온 고향에서 여생을 마치게 되죠. 메리 브라이언트의 불행한 일생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당시 영국 정부에서는 죄수들의 처우와 호주에서의 이들의 생활에 대해 변화를 취합니다. 영국에서도 모범수였던 자들은 호주에 이송되면 바로 자유민 신분으로 풀어주고 나머지 죄수들 또한 정해진 형기의 3분의 2만 채우면 자유민이 될 수 있었죠. 비용만 치르면 자유민이 된 뒤 영국에 귀국하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죄수들은 호주에 남아 계속해 새로운 고향을 개척해 나갑니다. 생각 이상으로 죄수 출신 이민자들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간 계속된 죄수 출신의 호주 이민자는 16만 명에 이르렀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남자였고 여자들은 2만 명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호주로 이송된 남녀 비율은 7대1이 넘는 상황이니 성범죄도 심각했죠. 메리 브라이언트 이야기는 산업혁명의 역사적 위협이 가리고 있는 아픔을 보여줍니다. 죄수라고 해도 호주 이송자들의 80%가 넘는 대다수 인원은 경범죄자들이었고 중범으로 꼽힌 이들의 상당수조차 노동자들의 선거권을 요구했던 인물들로 차티스트 운동을 일으켰던 정치범인 이들은 대부분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운 이들이니 호주인들의 조상은 너무 가혹한 처벌 때문에 고향을 등져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호주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죄수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새로운 고향에서 오늘날의 호주를 건설했죠. 호주를 상징하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는 아름다운 범선에서 디자인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페라 하우스가 있던 자리가 바로 메리 브라이언트 이래로 죄수들이 감옥선에서 내려 호주에 첫 발을 내딛었던 곳이라고 하죠. 죄수들이 내리던 곳이 아름다운 문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바뀌었으니 정말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하는 장소 아닌가 싶습니다.